계속 해봅시다. 항상 꼭 해야 되는 날이니까. 행정 절차법상 처분의 이유 제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유 제시는 처분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는 데 기여하죠. 네,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유 제시는 뭐 적법성을 보다 확신시켜 이를 수행, 그렇죠. 이가 이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걸 알려주니까. 그래서 한번 거부 처분하면서 이유 제시의 구체적 조합 및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위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되는 거고요. 이건 좀 자주 나오는 그거라 가지고 하면 되고요. 이유 제시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제시된 이유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처분과 동시에 해도 상관없어요. 이유 제시는 그냥 처분할 때 하는 거. 사전 통지, 방어할 때 기회 주기 위해서 한 거는 사전 통지고, 사전 통지해놓고 이제 처분하면서 이유 제시를 같이 한다는 말이겠죠. 일단 이미 상대방이 규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일 때는 뭐 위법이 아니다. 그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하면 자기 의무의 부과와 대집행의 계고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1번은 맞는 거 맞고요. 사정에 따라서 계고 처분 동시에 일어났을 거니까. 체납 처분 절차에 있어서 공매 기일의 공고 및 통지는 권리나 의무의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공매 자체만, 공매 처분만 그 처분 대상이고요. 공매 기일의 공고 통지는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공매 무식, 이무식이 붙는 건 다 아니에요. 그냥 공매만 처분이. 그다음에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대리관계 안 밝히고 처분 명의자, 그러니까 이 대리관계 안 밝히고, 그러면 이거는 뭐라 설명해야 되지? 아우 뭐 가래. 부산시장이 사상구청장한테 딱지 끊을 수 있는 그걸 준 거. 그러니까 부산시장이 그 사상구청장한테 딱지를 끊으라는 것만 했고 딱지 처분을 하라는 거 안 줬는데, 사상구청장이 그 딱지 이름에 날 때는 사상구청의 이름을 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걸 안 밝혔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냥 적혀 있는 대로 해야 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그 고지서나 이런 거 받을 때 누구누구 행정청 이름이 있잖아요. 뭐 부산시 뭐라든가 이런 거. 그럼 그게 직인이 찍혀 있는 사람이 무조건 피고가 된다고 보면 되고요.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독립하여 행정 쟁송 대상이 될 수 없다. 기한이죠. 기한은 유효기간 자체가 기한인데 기한은 독립해서 쟁송 못하고요. 독립해서 할 수 있는 건 부담이라고 보면 되고요. 부담 빼고는 다 독립해서 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 자체도 처분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행정 질서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건 그냥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고유 사무는 양벌 규정 처벌 대상이고요. 기간이임 사무는 양벌 규정 적용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것도 그냥 압축 트럭 청소차는 고유 사무고요. 주방자치등체. 그다음에 그 SUV, 그 승합차 개조한 승합차 운행한 거는 이거는 기간위임 사고라 가지고 양벌 규정 해당 안 되고요. 이거는 그냥 외워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두 개 때문에 이거 두 개가 뜨면은 둘 다 처벌 대상이 된다. 둘 다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정답을 1번 아니면 2번 중에 무조건 하나거든요. 그다음에 뭐 영업주에 처벌되는 거는 감독 제대로 못해야 처벌되는 거거든요. 4번도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는 게 헌법 위반되는 게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게 되게 규정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아무런 것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관리 감독의 소홀에 잘못해가지고 영업주도 처벌하는 건 괜찮은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영업주가 처벌되는 건 잘못된 거고요. 기억해야 될 거는 그냥 압축 트럭 이거 두 개는 좀 자주 나오는 거라 가지고 나오면 정말 저 같은 경우 정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고요. 접견 허가 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거부 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된 거부 처분은 집행정지가 될 수 없습니다. 거부나 부작위는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외워두면 좋은 거고요. 이건 뭐 그냥 기억해두면 되고요. 그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이라는 게 집행정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그죠. 그런 경우에는 집행정지 안 하면 유리한 게 행정청이니까 이거 밝히는 게 행정청한테 있다는 거고요. 음, 이거는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으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신청인이 본안 청구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 예, 그거거든요. 이건 말 가지고 장난치는 건데 이거 뭐 까딱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은 허용되지 않는 것.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4인이 카트한테 한 거죠. 이거 허용 안 되고요. 이거는 거의 초반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 조건 위반했고 과징금이 한도액 초과하면 다 취소해야 되지. 일부만 취소 안 되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은 확실하죠. 기억 니은은 확실했고 그다음에 일정한 복귀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을 그러니까 그 행정처분의 취소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 형사복귀는 그거 안 해도 돼요. 걱정되지 않아도 처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배상도 이거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그 이게 그 위법만 되면 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냥 공정력 필요 없는 것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구나. 행정처분 같은 경우 형사 판결과 상관없다는 거. 행정처분 같은 거, 기각 같은 경우에 그거고요. 자, 헷갈렸던 게 식품 적개 방향을 신고 지금은 있고 허용되지 않는 거죠. 또한 식품위생법은 다 맞췄고 건축법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갑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이거는 행정청이 잘한 건데 행정청이 문제가 없는 건데 말이 행정청이 갑신고 거부한 게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 것은 모두 이게 허용되는구나 이거 하다가 깔렸네. 네, 이거 허용되죠. 신고를 거부하는 게 허용되죠. 이건 허용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줄을 쳐놓고 해야 돼. 허용되지 않는 것 해가지고 줄을 쳐놓고 계속 확인하면서 해야지. 그다음에 피고적격
옳지 않은 것은 국가 맞죠? 맞고 검사 임용은 법무부 장관 맞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가 아니라고. 아, 서울시장. 음, 서울시의 처분조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서울시장이라는 거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직이기 때문에 피고는 국가가 되는 거고요. 네.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네. 그때 음, 서울시 경찰은 그러니까 국가직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은 영업허가 하고 있는 때에는 법정 부관을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 이게 법정 부관이니까 주차 공간이랑 유흥주점이랑 전혀 상관없으니까 잘못된 거긴 하겠죠. 옳은 것은 영업허가는 재량이 아니라 기속이죠. 일단 여기서부터 바로 틀렸고요. 원래는 기속에 부관을 붙이면 안 돼요. 네. 법률효과 일부 배제도 전혀 상관없는 말이고요. 식품위생법상 근거규정이기 때문에 유흥주점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긴 있죠. 일단은 규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은 하거든요. 조건만 취소해달라는 게 진정 일부 취소 소송 아니긴데, 일단 보면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하면서 주차공간 확보하는 걸 조건으로 붙였죠. 일단은 위법이에요. 유흥주점과 주차공간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일단 위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식품위생법은 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붙일 수는 있어요. 붙일 수는 있긴 있지만 위법이라는 거죠. 일단 식품위생법상의 기속이기 때문에 기속은 일단 조건 못 붙이고요. 강학상 법률효과 일부 배제는 아니죠. 예. 일부 배제는 이제 매립지 일부 할 때 그 매립지가 내 땅인 전체가 있을 때 요만큼만 가져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요. 근거 규정에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할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따로 필기한 거 그것 때문에 적었을걸요. 뭐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판례 중에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사직당국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한 것 그거는 이제 저그들끼리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아니고요. 누가 소송을 하겠어요?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한테 소송? 그건 좀 이상하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들에게 경고 의결한 거는 국민에게 했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다는 거. 네, 기억해 주면 돼요. 아, 그러고 보니까 변호사 시험, 올해 변호사 시험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시리 확장단이죠. 그러면 일단은 공법 관계고, 음, 대위초 관한 거죠. 이거 말할 필요 없습니다. 거칠 필요 없고요. 공법상 근무 관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법상 근로계약은 뭐 당연한 설명이고요. 공법상 계약에도 법률 유보 원칙이 이거는 안 했긴데 다수설의 입장이다. 아, 그래. 법률 유보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 유보 적용 안 하면 안 돼요. 다수설 이거 맞아요. 공법상 계약에는 공정력 인정 안 되죠. 취소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 해야죠. 이거는 광역시와 시리 확장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근로계약 맞고요. 일단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 안 된다는 게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다수설이고요. 그러니까 법률 유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위 같은 경우에 법을 어기서 하지 마라 있고 유보 같은 경우에는
법에 적힌 대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법률 근거 따지는 법률, 그러니까 당사자 의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 합니다. 예. 그 계약서에 쓰는 거는, 계약서는 법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률 유보는 대체로 적용 안 된다는 게 다수설 입장이긴 하고요. 공법사 계약엔 공정력 인정 안 되고, 당사자 소송이죠. 공법상. 공법상 계약인데, 이건 지웁시다.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 뭐 공무원이 업주들한테 위생지도 실시하고 있는 거죠. 행정지도죠. 위생지도, 행정지도, 행정지도에 관한 거죠. 법령의 수권 없이 행정지도 할 수 있죠. 네. 조례로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행정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 하면 뭐 피해를 준다거나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분성이 없다는 거죠. 네. 권력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위생지도에 상대방이 지도에 부응한 경우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아예 조항이 있어요. 네. 조항이 있고, 위생지도는 구속력을 갖지 않죠. 구속력을 갖지 않죠. 비례원칙은 적용되죠. 비례원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행정법 쪽에 다 적용되고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일단 특별한 사정이나 공포해야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생지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권고적 성격의 행정지도도 뭐 비례원칙을 따라야 되는 거고, 또 괜찮은 거고요. 사실행위에 해당하는가? 추첨해. 법률 행위가 이제 권리 의무 바뀌는 거고, 처음부터 아싸리 바뀌는 거고, 이제 사실행위 같은 경우는 권리 의무 변화를 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운수 사업 면허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추첨이죠. 예. 추첨 때문에 누가 처음부터 당첨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처음부터 운수사업 면허 대상자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추첨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추첨 결과로 인해 가지고 정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행위 맞고요. 추첨이라는 게 사전 준비 절차에 불과하고, 수감 및 보승을 사용한 상태로 수감 및 보승 행위, 이것도 아닐 낀데 봅시다. 구속된 피의자가 수감 및 보승을 사용한 상태로, 그러니까 이미 종료된, 이미 갇힌 사람이잖아요. 갇힌 사람한테 이걸 해봤자 뭐 처음부터 안 갇혀 있던 사람이 이제 수갑을 차는 순간 갇히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구속된 게 중요한 거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액화, 석유, 가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위 승계를 수리하는 순간 이게 그 권리 의무가 탁 넘어가 보잖아요. 그래서 아니고요. 사업권이 넘어가죠. 권리 의무 변화가 바로 생기고요. 미납, 공납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이거는 이제 아니할 경우에만 이게 증명서를 발급 안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행위죠. 권리 의무 변화를 안 노린 거죠. 통고적, 비권력적, 사실 그냥 처음부터 안 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이제 권리 의무가 변화가 발생한 게 법률행위인데, 이건 처음부터 안 준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아닌 거죠. 송달에 대한 설명. 송달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맞죠? 받는 도달주의죠. 도달에서 재결서의 송달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되죠. 그러니까 서류의 송달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준용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이거 좀 바꿔가지고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인터넷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를 하고 추가로 인터넷에서 공모를 해야 돼요. 일단 인터넷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기억해 주면 되고요. 공고에 의한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의 경우 14일, 14일이랍니다. 이걸 외워야죠. 송달의 효력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으면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작위에 의한 국가 배상이 이건 좀 힘든 판례죠.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시가사항에서 소방공무원이 맞기는 맞죠? 시정조치 안 한 거. 여기 좀 바꿔가지고 하면 그 건축가 공무원이 시정조치 안 한 거다. 이거는 뭐 잘못된 거고요. 소방공무원은 이제 화재랑 좀 관련이 있으니까 명하지 않은 건 위법인 거 맞거든요. 네. 그다음에 집단 따돌림으로 학생이 자살한 경우 예견할 정도까지 자살의 결과에 보고 이거는 좀 이상하게 좀 개똥 같긴 하지만 이게 선생님 그러니까 교사가 이 학생이 자살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판례상으로는. 네.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거는 그 판례 외우면 되고요.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질식한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까지 규제 권한을 행사하여 수입 유통을 금지하고 규격 표시 강화하고 무사 등의 실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성 미니컵 젤리 같은 경우에 그렇답니다. 네, 이거 그 안에 그 쪽에 설명해 주던데 이거 미니컵 그냥 제리뽀 전 세계적으로 다 파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만 따로 조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규격이나 이런 거 표시하는 과실은 없다라고 이게 판례 내용에 있거든요. 그리고 봅시다. 4번의 정신질환자인 세입자에 의해 살해당한 집주인의 유족은 평소 행동에 대한 사법, 경찰 관리의 수사 미개시 및 긴급 구호권 불행사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4번을 했는데 그러니까 4번은 옳다고 생각을 한 거죠. 4번은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판례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 평소에는 그냥 물정하게 있다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티가 빠졌네. 네, 이거 판례 내용 보면 이제 세입자가 평소에는 뭐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부터 막 죽이니 살리니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뭐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눈 돌아가 푹 쑤신 거죠. 네. 그런 것까지 이제 경찰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까지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이럴 경우에 그거 될 거면 그걸 해야죠. 만약에 우리 세입자 상태 이상하다. 경찰한테 계속 몇 번이고 신고를 하고 이런 걸 했는데 그 난리가 나면 이제 이게 가능한데 그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손실보상제도 옳지 않은 것은 공공의 필요의 의미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렇죠. 공익성은 공공의 복리보다 좁게 보는 것이 타당하죠. 네. 넓게 보면 다 들고 와보니까.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사업 폐지, 보상 청구권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절차. 이게 그래 이거 외워야 돼요. 하천법 나오고 공익사업법 나오면 민사가 아니라 당사자 소송이에요. 그거 나중에 이거 무슨 소송인지 막 이거 물어보는 이런 거 많거든요. 이거 봤을 때 뭐 하천법 몇 조 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일단 당사자 소송이라고 보면 되고요. 공익사업을 뭐 위한 뭐 토지 및 취득 및
이 있잖아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게 공익사업법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당사자 소송이에요. 이게 하천법이랑 공익사업법 무조건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인 거, 이거 기억해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가지는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손실 보상이 될 수 없죠? 네. 내가 왜 3번 했지? 음.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사람마다 매기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 뭐고, 땅 가격, 공시지가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뭐, 환경보호단체나 이런 데서는 철새 도래지가 엄청난 가치를 지닌 거겠고, 아니면 뭐 아파트 지으려는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뭔 땅이고 이게 하찮게 생각하겠죠. 그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문화적, 학술적 가치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그러니까 공익사업법에 의해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공행정 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 계약, 공공기관이 안 할 낀데 봅시다. 보상합의는 협의취득이고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민사계약, 협의취득일 경우에 그냥 보상합의는 협의취득이고 협의취득일 경우에는 민사관계로 간다. 보상합의 이거를 하면 되겠고요.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재결? 법원은 재결을 안 하죠. 심사겠죠? 네, 심사겠죠. 네. 재결은 법원이 아니라 그 행정, 그 심판에서 나오는 게 재결이니까 이건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 소를 제기한 것만 하라는 거고. 심사할 수 있지만 재결은 못합니다. 네.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심리는 서면심리나 구술심리로 한다고요. 보면 원칙은 제가 알기로는 서면심리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당사자가 요청을 하면 구술심리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이거 가능하겠죠? 국방부 장관과 특별처분 행정심판은 중앙행심이 기관들끼리 싸우는 거 이렇게 하는 거고. 각하죠. 요건심리, 심판 청구, 과침. 각하는 아예 입국컷이고 기각은 봤는데 네가 진 것 같다 이렇게 해주는 거. 입구는 들어간 거죠. 행정행위가 있으나 근거가 된 법률이 헌재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있은 후에 취소인데 이거는 취소고 당의 행정 행위의 하자의 유형과 기각이죠. 각하는 아니고요. 일단은 행정 행위가 있을 때는 이게 일단은 그 적법하게 올바르게 그걸 신청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끝난 다음에 그게 된 거니까 만약에 이게 위헌 나오고 나서 행정행위가 있으면 그때는 무효겠고 각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행정행위가 있은 후 근거가 된 법률이 헌재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있은 후 그러니까 하자 정도는 취소고 취소 제소기간 도과한 후 무효 확인 소송으로 이 사안 다툰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가 기억이고 그러니까 니은에 해당하는 게 이거구나. 하자 정도는 취소인데 제소기간이 지나가지고 이거 소를 못 걸 거 아니에요. 소를 못 거는데 무효등 확인 소송 같은 경우는 제소기간 이게 그 제한이 없으니까 이제 이걸로 건 거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기각이
취소에 해당하는 소송을 이제 무효 확인 소송을 했기 때문에 소종류가 잘못되었죠. 신청권이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됐건 행정법의 위법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했으니까 신청권이 없는 거 아니니까 각하는 아니고, 신청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받아주긴 하겠지만 바로 기각이 되는 거죠. 기각해야 된다. 항고소송 처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거는 그냥 뭐 달달달달 외우는 수밖에 없겠죠. 국립대학 총장 임용 권한 대통령한테 있고,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을 하면서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들 중 일부를 임용 제청에서 제외한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이죠. 교육부 장관이 지가 뭔데 일부 후보를 잘라. 봅시다.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을 하는 것 자체가 처분이라는 거죠. 일단은 뭐 여기서 잘리 나가는 거니까. 주민등록 유출돼가지고 주민번호 유출돼가지고 변경 신청했는데 그 청장이 그건 당연히 처분이지.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상관없고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므로, 아니긴데 애초에 이거부터 틀린 것 같은데. 검사의 사건 처리, 일단 4번도 봅시다. 4번이 옳은 거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하여 각하 및 기각 결정을 할 때, 진정에 대해서 각하가 기각 결정을 하면 구제 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다네요. 네. 그럼 이게 처분 맞고, 검사의 사건 처리, 공소 제기하고 불기소, 그러니까 공소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있는데, 공소 제기, 불기소, 공소 취소. 불기소가 제일 기분 좋겠네. 맞는 입장에서. 근데 패는 입장에서는 불기소가 제일 기분 나쁘겠죠. 네. 기분 나쁜 게 불기소, 조질라고 고소를 했는데 검사가 불기소를 했죠. 고소인, 고발인한테 통지의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불기소가 됐다. 불기소의 경우 검사에게 이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기소 결정은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 불기소 결정은 이유 설명이나 통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가지 마라. 그냥 형법에 해당 사항이 났기 때문에 형사재판으로 가라는 거죠. 네. 행정소송 가지 말고 형사재판 가라. 그러니까 행정법 계속 공부하면 말리게 되는 게 행정법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법에서 구제를 못 받으면 구제받을 방법이 아예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잘못됐거든요. 몇 개 찾아보면 민사법원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이것처럼 형사법원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네. 법원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죠. 네. 국내법 어디노? 국내법과 같은 효력. 이거 완전 초반에 나온 건데,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도 판례법은 행정법원의 법원이 될 수, 네. 이것 때문에 했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문법주의거든요. 법전에 쓰인 대로 하고, 미국 같은 데가 판례법 이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는 판례는 상관없겠지 했는데, 한 번 판례가 생기면 그거에 의해 가지고 다음 것도 계속 이게 되잖아요. 몇 번 이제 이게 보충해준다고 했는데, 보충해주는 그런 의미로 되잖아요. 보호성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법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고요. 성문법과 관습법 충돌하면 당연히 성문법이 우선 적용되지. 이거 가르쳐 줄 때 어떤 마을에서는 절도를 하면 손을 잘라요. 근데 법률에서는 절도를 하면 뭐 징역 얼마를 살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쪽 말에서는 아니다. 우리 식대로 처리하겠다. 손을 잘라버려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법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원래 법전에 정해져 있는 대로 처리를 하는 게 맞다는 거고요. 조리는 행정법 분야에서 입법의 불비,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입법의 불비라는 게 그러니까 불비나 법의 흠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조리는 법을 보충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판례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행정규칙이 옳지 않은 것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과 결합하여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갖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노인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죠. 그러니까 법규 명령 쪽에 가깝죠. 같은 법 시행령 위임에 따라 보건사회부 장관이 70세 이상의 일단 이게 잘못된 거는 맞거든요. 잘못된 거는 맞아요. 잘못된 거게 위법은 맞는데 성질은 법규 명령이에요. 왜냐? 시행령이기 때문에. 시행령 같은 시행령 사업 지침을 뭐 시행령 별표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아니면 시행규칙 같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이거는 법규 명령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뭐 노인복지법 시행령 이게 중요하고요. 키워드로 잡고 들어가면 되고요. 시행령 별표조항이라 생각하면 노인복지사업지침 이게 별표조항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의 내신 성적 산정 지침은 처분성 인정 안 되겠죠. 내신 성적 어떻게 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서울특별시가 정한 개인택시 운수사업 면허 지침 이게 왜 틀렸다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밑에 구청들한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라 뭐 이렇게 한 것 같네요. 그거는 그냥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확하게 팩트 다 따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내 외우기 편하게 그냥 바꿔가지고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냥 뭐 서울특별시가 정한 뭐 운송사업 면허 지침 같은 경우는 구청장한테 뭐 준 거기 때문에 그 내부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규 명령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행정계획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계획의 절차는 각 배개별 이거 맞아요. 그거는 그냥 외워야 돼요. 행정계획 절차에 관한 일반법 없어요. 행정계획은 어떤 식으로 해라 뭐 이런 게 없어요. 기본권에 2번 같은 경우는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법령의 뒷받침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하더라도 될 수 없죠. 비구속적 이제 중요한 게 비구속적 행정 계획안의 경우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비구속적이라서 안 되고요. 그다음에 확정되면 안 되죠. 조리상 변경 신청은 안 되고요. 확정 이전 상태에서 입안 계획인가? 입안 계획일까? 아마 입안 계획 같은 경우에는 조리상 변경 신청과 인정되거든요. 판례에 따르면 행정계획의 구속효는 계획마다 상이하나 집중효에 따라서 실체 집중은 안 되죠. 실체 집중은 인정되는 거 없어요. 보통은 절차 집중이죠. 실체가 집중되면 개판되기. 일단 행정계획에 절차 일반법 없다는 거랑 각 개별별 맡겨져 있다는 거 알면 되고 국민의 기본권 영향을 끼치면 헌법소원 대상이 있는데 이제 뒤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친다. 아 아니구나 잠시 내가 뭐라 했노? 뭐라 씹었지?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면 비구속적이라 하더라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아씨, 큰일 날 뻔했네. 예외적으로 헌법 소원 대상 될 수 있다. 이건 드디어. 그때 진짜 코로나 때문에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 원래라면 이게 뭐고 부산교통공사 시험을 치고 부교공 공부를 영어 공부로 돌리려 했거든요. 영어 시간 그걸로 돌리려 했는데 이거 지금 기약이 없어질 보니까 미치겠어요 지금.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대형마트 이거는 안에 점포까지 하는 거. 사전 통지는 개설자를 상대로 하면 충분하죠. 예. 개개인이 할 필요 없고요. 이거는 확실한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1, 2번 제끼고. 보건부 장관이 수정체 수술 질병군의 상대 가치 점수를 종전보다 인하하는 내용으로 행위급여, 비급여 개정 고시한 이거 있을 낀데 절차상 하자 있을 어? 아씨 고시구나. 수정체 수술이나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본질을 보자. 일단 그러니까 이게 처분인지 아닌지만 계속 알고 있으니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 하자 있는 건 아니죠. 고시기 때문에 의견 제출 기회 안 줬다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고. 이것도 변경하거나 이를 고시에 의하도록 하고 일단 고시를 한 경우 사전 통지나 의견 정치 절차 하자가 있는 거 아니죠? 그럼 다 맞네요. 그다음에 소외이익에 대한 판례 입장. 원천 징수에 있어서 원천 납세 의무자. 이거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긴데. 과세권자의 1번은 맞죠. 이게 원천 징수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납세 고지해 가지고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는데 원천 납세 의무자는 납세 고지에 대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천 납세 의무자는 과세 처분을 받으면 과세 처분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원천 징수 의무자는 납세 고지에 의해 가지고 이게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거는 설명은 옛날에 한번 좀 빡세게 해가지고 일단 상관없고 건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인접주택 소유자는 신축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죠. 네, 없을 거예요. 이거 그냥 사용검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거의 엔간하면 없어요. 이거는 민사로 가야 될걸요, 아마. 다음에 개발지원구역 안에서 공장 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 취소되었다면 인근 주민 일단은 건설이 취소됐고 이거는 설명을 빨리 없다. 공장 설립이랑 아, 공장 설립을 승인한 처분과 공장 건축 허가. 그러니까 이거는 공장이란 걸
공장이란 것을 그 지을 수 있는 거를 승인한 건데 건축 허가는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공장 말고 다른 거 지어 올릴 보면 상관없어요. 그냥 공장으로서 등록을 못 할 수 있어도 공장 건물을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취소한 거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네요. 그냥 설립 이거 취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 처분이 재결해서 취소된 경우 거부 처분이죠. 재결해서 취소됐고 그러면 행정청은 받아줘야 되죠. 해당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 있음에도 이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그게 있는 거죠. 더 좋은 게 있는데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죠. 예. 다르게 더 좋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예. 말이 어렵긴 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